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열차 주행에 따른 철도 교량의 진동 응답을 살펴봅니다. 단위는 뉴턴, 미터, 킬로그램, 조, 도씨를 사용합니다. 열차 속도 15m/s에서의 x, y, z 방향 처짐, 열차 속도 70m/s에서의 연직 방향 가속도 15m/s에서 70m/s까지 5m/s 강역의 속도 범위에 대한 연직 방향 최대 처짐 및 가속도, 그리고 주형 복부의 단면력 및 최대 단면력을 검토합니다. 우선 새 모델을 생성합니다.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을 IMD 플러스 레일브리지로 입력합니다. 기본값인 유저 디파인드 작업 폴더를 사용합니다. 어널리시스 타입이 3D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해 초기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면 다른 새 모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크립트의 내용이 다른 설정을 모두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IMD 플러스 레일브리지.lvb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 모델을 구성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합니다. IMD 플러스 레일브리지라는 새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모델을 이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IMD 플러스가 생성하는 관련 파일들을 다른 해석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어 좋은 습관입니다. 파일을 열면 잠시 후 다음과 같은 교량 모델 화면이 표시됩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어트리뷰츠 레이어의 표시를 끕니다. 이 해석에서는 결과 처리 과정에서 동적 하중만 고려하며 이는 이후에 정의하므로 정적 구조 하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량은 길이 약 16.5m, 폭 약 4.75m이며 자갈 도상과 콘크리트 침목을 갖춘 단선 궤도를 포함합니다. 주 구조물은 강제로 만들어져 있으며 쉘 요소로 모델링합니다. 이 해석에서는 자갈 도상을 3차원 솔리드로 표현하고 도상 위에 씩 빔 요소로 침목을 모델링하여 도상 궤도 교량 상호작용을 구현했습니다. 궤도의 레일은 침목 사이를 잇는 씩 빔 요소로 모델링했으며 도상과 궤도 전체 모델은 슬라이딩 슬라이드 라인으로 교량 상판에 연결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교량과 도상 모델에 성긴 메쉬를 적용했으므로 더 조밀한 메쉬를 사용했을 때보다 해석 결과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실제 구조물을 해석할 때는 교량의 진동 모드와 교량 위 하중 이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조밀한 메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레일에 작용하는 디스크릿 포인트 하중을 3차원 솔리드 요소로 분산시키기 위해 궤도 모델링에는 레일을 나타내는 보 요소 사이를 잇는 쉘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 쉘 요소는 강성과 질량을 매우 작게 정의합니다. 궤도 중앙을 따라 지나는 라인, 즉 라인 1200은 교량 위 열차의 이동 경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며 이 예제에서 이후에도 사용됩니다. 강성과 질량이 매우 작은 쉘 요소에 바람직하지 않은 동적 거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레일 사이는 분할을 하나만 두어 모델의 강성을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쉘을 완전히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고유값 컨트롤은 하중 케이스의 속성으로 정의됩니다. 트리뷰 어널리시스 탭에서 로드 케이스 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컨트롤즈 메뉴에서 아이겐 밸류를 선택합니다. 아이겐 밸류 대화창에서 다음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아이겐 밸류즈 리콰이어드를 레인지로 설정합니다. 레인지가 프리퀀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니멈 프리퀀시를 0으로, 맥시멈 프리퀀시를 35로 설정합니다. 넘버 오브 아이겐 밸류즈를 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범위 내 모든 주파수를 구합니다. 타입 오브 아이겐 솔버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겐 밸류 노멀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매스로 설정됩니다. 이는 고유 벡터를 이후 IMD 해석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마칩니다. 모델 파일을 저장합니다. 모델이 로드된 상태에서 솔브 버튼을 클릭하면 솔브 나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해석을 실행합니다. 모델 정보로부터 루사스 데이터 파일이 생성됩니다. 루사스 솔버는 이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을 루사스 모델러 내에서 실행한 경우 결과는 현재 모델 위에 로드되며 각 고유값에 대한 하중 케이스 결과는 트리뷰 어널러시스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겐밸류 1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MD 플러스 해석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체 질량 중 상당 부분이 해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좌표계 방향으로 전체 질량의 약 60%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0% 미만이더라도 누락된 진동 모드가 동적 입력에 의해 가진되지 않거나 구조물의 상당 부분이 해당 방향으로 지점에 구속되어 그 모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에서는 추가 모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함할 진동 모드의 적정 범위는 해석마다 다르지만 전체 질량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모드를 놓쳐 이후 해석 결과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즈 프린트 리절츠 위자드 메뉴를 실행하고 리절츠 타입은 아이겐밸류즈를 선택합니다. 리절츠 패널에서 로드 케이스 윌에 대해 Some Mass Participation Factors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결과가 표시와 함께 트리뷰 유틸리티즈 탭에 프린트 리절츠 위저드 항목이 추가됩니다. 확인해 보면 이 해석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90%에 근접한 값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35Hz 이하 주파수를 갖는 진동 모드만 포함하며 이보다 높은 주파수는 해석에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합니다. 이 해석에서 모드 19를 기준으로 X방향으로 전체 질량의 94%, Y방향으로 94%, Z방향으로 88%가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창을 닫습니다. 프린트 리절츠 위자드 대화창에서 결과 유형으로 아이겐밸류즈를 선택합니다. 리절츠 패널에서 Some Mass Participation 팩터즈를 선택 해제하고 Mass Participation 팩터즈를 선택한 뒤 OK를 클릭합니다. 결과가 표시되며 유틸리티즈 트리뷰에 프린트 리절츠 위저드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 질량 참여 개수로부터 교량의 주요 진동 모드가 Z방향, 즉 연직 방향은 모드 1, Y방향, 즉 횡방향은 모드 5고 X방향, 즉 종방향은 모드 1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창을 닫습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메쉬, 지오메트리 레이어의 표시를 끕니다. 아무 항목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픽 윈도우의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디폼드 메쉬 옵션을 선택해 트리뷰에 디폼드 메쉬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기본값을 적용하면 아이겐밸류 1의 변형 메쉬가 표시됩니다. 지점이 표시되어 있다면 서포트 온오프 버튼을 클릭해 화면에서 지점 표시를 제거합니다. 트리뷰 레이어즈 탭 하단 패널에서 윈도우 서머리 옵션을 선택하고 디테일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서머리 프로퍼티즈 대화 상자에서 포지션에 15, -15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뷰 창으로 돌아갑니다. 이 진동 모드는 앞서 질량 참여 개수 확인하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연직 방향의 주요 모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아이겐밸류를 활성화하면 모든 모드 형상에 대한 변형 메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드 형상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동 중 변형 형상은 양방향으로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뷰에서 모드 오 프리퀀시 16.275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et Active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고유 모드에 대한 모드 형상이 표시됩니다. 이 진동 모드는 앞서 질량 참여 개수 확인하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량 전체에서 횡방향, 즉 Y방향 참여 질량이 가장 큰 모드입니다. 윈도우 서머리에는 고유값과 고유 진동수 값,
그리고 한 절점의 변이값이 표시됩니다. 이 변이값은 정량적인 값이 아니며 질량 정규화 기법에 따라 해당 모드의 질량 크기와 관련된 값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고유값 해석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동수와 모드 형상뿐입니다. IMD 플러스 해석을 실행하기 전에 검토할 구조물 위치의 절점과 요소 번호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커서로 관심 위치를 선택하고 해당 절점, 요소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디폼드 메쉬, 어노테이션 레이어의 표시를 끕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메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켜집니다. 도상과 궤도를 제외하고 교량 구조물만 보려면 트리뷰 그룹 탭에서 브리지 스트럭처 그룹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Set as Only, 비저블 옵션을 선택합니다. 표시된 절점과 요소를 선택하거나 그 위로 커서를 이동하면 관심 절점, 요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첫 단계에서는 교량 상판 중앙의 절점인 1696번 절점과 측면 주형 중앙의 요소인 1209번 요소를 다룹니다.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루사스 모델러에서 유로코드 열차 편성의 이동하중 표현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후 예제 진행 시 IMD 플러스의 사용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루사스 모델러에서 IMD 플러스 툴바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뷰, 툴바즈 메뉴를 선택하고 툴바즈 탭을 선택한 뒤 목록에서 IMD 플러스 옵션을 활성화하고 클로즈를 클릭합니다. IMD 플러스 툴바가 활성화된 경우 툴바에서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하중 해석이 선택되며 각 대화 상자로 가는 도구 버튼 바로가기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빙 로드 비이클 컨피규레이션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어나일리시스, IMD 플러스, 무빙 로드, 비이클 컨피규레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동하중 차량은 열차 앞부분을 기준으로 한 축 위치와 각 위치에 적용할 이동하중 개수로 정의합니다. 차량 정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위치와 하중 값을 엑셀 스프레드 시트에 담아 두었으므로 이를 복사해 대화 상자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폴더에서 EC12 타입3 이름의 스프레드 시트를 찾아 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에 있는 60개의 위치 및 하중 값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를 이용해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모델러 대화 상자에서 그리드의 포지션, 로드 헤더를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V를 이용해 복사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붙여 넣습니다. 이름을 EC12 타입3로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해 차량 구성을 생성합니다. 열차 편성 전체가 구조물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축의 위치는 음수값으로 정의됩니다. 음수값은 위치 0에 있는 열차 앞부분보다 뒤쪽에 축을 배치합니다. 열차 앞부분의 이동은 경로의 시작부터 끝까지로 계산되며 음수 위치의 모든 축이 경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IMD 플러스 해석의 추가 시간이 포함됩니다. 열차 편성이나 차량을 한번 정의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이후 해석에서는 이 정의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고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일, 임포트 익스포트 모델 데이터 메뉴로 접근하는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통해 수행합니다. EC12 type3.lmd 파일에는 이 예제의 차량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성 속성을 정의하면 Utilities 트리뷰에 표시됩니다. 이동하중 계산은 IMD 플러스, 즉 인터랙티브 모달, 다이내믹스 기능을 이용해 수행합니다. 교량을 통과하는 열차를 해석하려면 이동하중의 경로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동하중 경로를 나타내는 라인 12000을 현재 선택 항목으로 지정합니다. 트리뷰에서 IMD 플러스 레일 브리지 MDL 그룹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비저블 옵션을 선택합니다. 하위 그룹에도 적용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오면 Yes를 클릭합니다. 트리뷰에서 지오메트리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그림에 표시된 라인 12,000을 선택합니다. 경로는 여러 개의 라인과 호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들은 분기 없이 하나의 연속된 경로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나일리시스, IMD 플러스, 무빙 로드, 제너레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를 처음 열면 사용 가능한 모든 디스크릿 하중과 서치 에어리아가 하중 옵션에 표시되며 현재 선택으로 정의된 경로 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 예제에는 열차의 단일축에서 오는 단위 하중을 정의하는 유닛 엑셀 로드라는 디스크릿 하중과 강성과 질량이 매우 작은 쉘에 할당된 서치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무빙 로드 데이터셋 목록에서 유닛 엑셀 로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치 에어리아 ID에서 트랙 서치 에어리아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오버 에어리아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드밴스드 버튼을 클릭해 하중 반영 방식을 조정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서치 에어리아 밖의 하중에 대해 인클루드 풀로드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크리멘털 디스턴스를 0.1로 설정합니다. 서치 에어리아를 사용하면 하중이 원하는 형상 요소에만 적용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크리멘털 디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하중이 이동하는 라인 길이의 10분의 1로 설정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Yes를 선택해 현재 모델을 저장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경로를 따라 하중 정보를 생성한 뒤 제어권을 루사스 모델러로 돌려줍니다. 이전 단계에서 구조물을 통과하는 열차 축의 이동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모달 포스 칼큘레이터를 이용해 IMD 플러스 해석에 사용할 모달 포스를 계산해야 합니다. 어나일리시스, IMD 플러스, 무빙 로드, 모달 포스 칼큘레이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IMD 플러스 모달 포스 칼큘레이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기본 정보를 적용하고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1단계에서 정의한 이동하중 경로나 배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IMD 플러스 해석에 필요한 기본 이동하중 정보가 모두 정의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포함할 모드, 감소의 속도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어널리시스, IMD 플러스,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IMD 플러스,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단위화 중 축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히클 컨피규레이션, 컴포지트 엑셀 옵션을 클릭합니다. 비히클 컨피규레이션에 EC12 타입 3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Included 모즈가 all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Modify 버튼을 클릭해 올 모즈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디폴트 댐핑이 5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값이 표시되어 있으면 Modify 버튼을 클릭해 디폴트 댐핑을 또로 설정합니다. 솔루션 컨트롤 항목에서 Modify 버튼을 클릭해 고급 해석 옵션을 변경합니다. 디폴트 버튼을 클릭해 기본 옵션을 적용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니멈 스피드를 15, 맥시멈 스피드를 70, 스피드 인크리멘트를 5로 입력합니다. 원하는 시간 강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IMD 플러스 디터미닝 타임 스텝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솔루션 타임 스텝을 easy -3제곱으로 입력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전체 질량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선택해 계속합니다. 이 해석에서는 35Hz 이하 주파수를 갖는 진동 모드의 기어만을 다루므로 전체 질량의 9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입력한 정보로 유로코드 열차가 15m/s에서 70m/s까지 5m/s 강역의 속도 범위로 교량을 통과하는 경우를 해석합니다. quiet time을 입력하면
열차가 경로 전체를 통과한 뒤 시간 이력 그래프에서 교량의 응답이 감소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모델의 결과 출력을 제어합니다. 선택한 속도 범위에 대한 교량 경관 중앙의 응답을 살펴봅니다. 먼저 단일 속도 15m/s, 즉 54km/h에서의 경관 중앙 변이를 확인합니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드를 선택하고 익스텐트를 인디비주얼로 설정합니다. 절전 번호를 1696으로 입력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결과의 DX, DY, DZ를 선택합니다. 인디비주얼 아이템즈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절점을 처리하는 중이므로 섬 오브 초준 아이템즈와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스폰스 타임 히스토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니어레이트 그래프스 인 모델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피드 투 그래프가 15로 설정되어 첫 번째 속도인 15m/s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니시가 아닌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피니시 대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후 다른 그래프를 그릴 때도 IMD 플러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IMD 플러스 해석이 실행됩니다. 그래프가 표시되어 확인했으면 그래프를 닫습니다. 이제 단일 속도 15m/s에서의 경관 중앙 연직 가속도 응답을 살펴봅니다. IMD 플러스 툴바가 활성화된 경우 툴바의 버튼을 클릭해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IMD 플러스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열고 넥스트를 클릭해 기존 해석 제어 설정을 유지한 채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IMD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에서 연직 컴포넌트인 AZ의 억셀러레이션 결과만 선택합니다. 피니시가 아닌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가속도 결과는 변이 결과와 동시에 계산되었으므로 IMD 플러스를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가 표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닫습니다. 앞서 단일 열차 속도에서 교량 상판 경관 중앙의 변위, 가속도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이동화 중 해석 제어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15m/s에서 70m/s까지의 속도 범위에 대해 경관 중앙의 최대 양, 연직 변이 및 가속도 응답을 살펴봅니다. IMD 플러스 툴바가 활성화된 경우 툴바의 버튼을 클릭해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열고 넥스트를 클릭해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에서 연직 컴포넌트인 DZ의 디스플레이스먼트 결과만 선택합니다. 리스폰스 타임 히스토리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피크 리스폰스 서머리 옵션을 선택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이제 IMD 플러스 해석이 실행됩니다. 그래프가 표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닫습니다. IMD 플러스 툴바가 활성화된 경우 툴바의 버튼을 클릭해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빙 로드 어나일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열고 넥스트를 클릭해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연직 컴포넌트인 AZ의 억셀러레이션 결과만 선택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경관 중앙의 속도별 가속도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앱 절에서는 교량 경관 중앙의 변위, 가속도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형 하나의 복부에 발생하는 능력을 살펴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근접 측 주형 복부 중앙에 있는 요소 1209의 결과를 살펴봅니다.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익스텐트가 인디비주얼로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소 1209로 입력합니다.
가우스 포인트를 1로 설정합니다. 교량 종방향 단면력인 NX의 포스 모멘트 식쉘 결과를 선택합니다. 인디비주얼 아이템즈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요소를 처리하는 중이므로 섬 오브 초준 아이템즈와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스폰스 타임 히스토리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피크 리스폰스 서머리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스피드 투 그래프를 70으로 설정해 목록의 12번째 속도인 70m/s가 처리되도록 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요소 1209의 가우스 포인트 1에 대한 NX 시간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이제 IMD 플러스 해석이 실행되어 요소 1209의 가우스 포인트 1에 대한 NX 시간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가 표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닫습니다. 툴바의 버튼을 클릭해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교량 진행 방향 모멘트인 MX의 포스 모멘트 식쉘 결과를 선택합니다. 다른 옵션은 이전 상태 그대로 두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잠시 후 요소 1209의 가우스 포인트 1에 대한 MX 시간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그래프가 표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닫습니다. 툴바의 버튼을 클릭해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리스폰스 타임 히스토리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피크 리스폰스 서머리 옵션을 선택하고 앱솔루트를 선택합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IMD 플러스가 생성한 임시 파일을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요소 1209의 가우스 포인트 1에 대한 MX 절대 최대값 속도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그래프 창을 닫습니다. 앞에서는 구조물의 개별 절점, 요소를 이용한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한 절점, 요소 집합을 이용해 평균 및 최대 변이와 동적 증폭 계수, 발력 및 최대 발력, 측면 패널의 평균 및 최대 응력을 살펴봅니다. 먼저 평균 및 최대 변이와 동적 증폭 계수를 확인하려면 교량 구조물의 모든 절점을 포함하는 절점 집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지오메트리 레이어를 끕니다. 셀렉트 노즈로 모델 주위에 박스를 드래그해 교량 구조물의 절점을 모두 선택합니다. 메뉴를 통해 IMD 플러스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열거나 툴바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앞서 정의한 값을 적용합니다. 전체 질량 참여율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 버튼을 클릭해 계속합니다.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드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익스텐트를 셀렉티드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 단계에서 선택한 교량 구조물의 절점이 모두 선택됩니다. 엔터티로 디스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로 디제트를 선택합니다. 인디비주얼 아이템즈를 선택 해제합니다. 선택한 절점의 평균 결과만 살펴볼 것이므로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를 선택합니다. 피크 리스폰스 서머리가 계속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포지티브 네거티브와 인벨로프를 선택합니다. 제너레이트 그래프 스윈 모델러가 계속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해석을 수행합니다. 선택한 절점을 모두 처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이제 IMD 플러스 해석이 실행됩니다.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는 먼저 선택한 절점들의 결과를 합산한 뒤 이 합산 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절점 평균 시간 이력을 구하고 여기서 평균 최대값 결과를 얻습니다. 해석한 15m/s에서 70m/s까지 전체 속도에 대해 평균 연직 디제트 변이의 최대 양, 음값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옆에 데이터표를 보면 가장 큰 최대값은 속도 55m/s에서 발생하며 양의 최대값은 0.0013m, 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0.006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절점들의 최대 변위, 회전 포락선이 메모장 화면에 표시되며 IMD 플러스 그래핑 폴더의 파일에 기록됩니다. 해석한 모든 속도를 살펴보면 개별 절점의 최대 연직 디제트 변위 역시 이동하중 속도 55m/s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Z 방향 변위의 최대 값은 모두 절점 1648에서 발생하며 각각 4.656 최 0.0044m, 6.826 최 마이너스 0.0203m입니다. IMD 플러스는 교량 구조물 전체 절점의 개별 결과를 검토하여 최대 결과의 포락선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하는 절점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프로그램과 그래프 창을 닫습니다. IMD 플러스 툴바가 활성화된 경우 툴바의 버튼을 클릭해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열고 넥스트를 클릭해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드와 익스텐트가 셀렉티드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엔터티로 다이나믹 앰플리피케이션 벡터, 컴포넌트로 DAF 리절트를 선택합니다.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크 리스폰스 서머리와 인벨로프가 계속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앱솔루트를 선택합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절점을 모두 처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IMD 플러스가 생성한 임시 파일을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평균 합성 동적 증폭계수의 절대 최대값을 속도별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옆의 데이터표를 보면 최대 평균 DAF 1.217, 이 속도 55m/s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점 집합에 대해서는 평균 동적 증폭계수 결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엔터티는 합산 결과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절점들의 최대 동적 증폭계수 포락선이 메모장 화면에 표시되며 IMD 플러스 그래핑 폴더의 파일에 기록됩니다. 이 결과에서 개별 절점의 최대 합성 DAF는 속도 60m/s에서 발생하며 절점 40일에서 해석시간 0.53초의 값 1.76이 계산됩니다. 그래프 창을 닫습니다. 이제 이동하중 속도별로 교량 구조물에 작용하는 합산 반력과 최대 반력을 살펴봅니다. 앞절의 절점 집합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IMD 플러스 해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점 절점을 포함하는 형상 요소만 남도록 선택 절점 범위를 줄입니다. 뷰창의 빈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앞 절에서 만든 절점 선택을 해제합니다. 루사스 뷰창에서 서포츠 온오프 버튼을 클릭해 모델의 지점 절점을 표시합니다. 트리뷰에서 브리지 스트럭처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et as Only Visible을 선택합니다. 트리뷰에서 지오메트리 레이어를 켭니다. 셀렉트 볼륨즈 커서로 교량 구조물 전체 주위에 박스를 드래그해 교량 지점 바로 위에 볼륨을 선택합니다. 뷰 창의 빈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Keep as Only Visible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볼륨만 화면에 남습니다. 셀렉트 노즈 커서로 박스를 드래그해 화면에 표시된 교량 구조물의 절점을 모두 선택합니다. IMD 플러스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앞서 정의한 값을 적용합니다. 전체 질량 참여율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 버튼을 클릭해 계속합니다.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의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드를 선택하고 익스텐트가 셀렉티드로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 단계에서 선택한 교량 구조물의 절점이 선택됩니다. 엔터티에서 리액션, 컴포넌트에서 FZ를 선택합니다.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를 선택 해제합니다. 섬 오브 초준 아이템즈를 선택합니다. 인디비주얼 아이템즈는 계속 선택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스폰스 타짐 히스토리를 선택합니다. 피크 리스폰스 서머리와 인벨로프가 계속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선택합니다. 제너레이트 그래프스 인 모델러가 계속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피드 투 그래프를 55로 설정해 목록의 9번째 속도인 55m per sec가 처리되도록 합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 절점 집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합니다. 선택한 절점을 모두 처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임시 파일을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섬 오브 초준 아이템즈는 선택한 절점들의 결과를 모두 더해 절점 합산 시간 이력을 구하고 여기서 합산 결과의 최대값을 넣습니다. 교량 구조물에 작용하는 총 연직 발력을 나타내는 절점 합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해석한 전체 속도에 대한 Z방향 합산 발력의 최대 양, 음값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옆에 데이터표를 보면 속도별 결과에서 열차 속도 55m per sec일 때 최대양의 발력 986.8kN이 속도 60m per sec일 때 최대음의 발력 마이너스 161.3kN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석 속도 55m per sec에서의 Z축 방향의 발력 이력을 보면 6.81이 최대값인 986.8kN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발력 포락선이 메모장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살펴보는 연직 FZ 컴포넌트에서는 최대 양의 발력이 항상 절점 82에서 최대 음의 발력이 항상 절점 74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 55와 60m per sec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속도 55m per sec에서는 0.57로 최대양의 발력 215.6kN이 속도 60m per sec에서는 시간 6.368초의 최대음의 발력 마이너스 146.7kN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장 프로그램과 그래프 창을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량 구조물 측면 패널의 평균 최대 및 총 최대 면내 전달 능력을 살펴봅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레이블즈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즈 대화 상자에서 노드 네임 체크박스를 선택 해제하고 엘리먼트 네임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트 엘리먼트 커서로 교량 구조물 측면 패널을 이루는 6개 요소를 선택합니다. IMD 플러스 요소 집합에는 SIG 빔 요소, 연속체 요소, SIG 쉘 요소와 같이 같은 종류의 요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소 집합에는 가우스 포인트나 절점수가 서로 다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IMD 플러스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앞서 정의한 값을 적용합니다. 전체 질량 참여율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 버튼을 클릭해 계속합니다. IMD 플러스 아웃풋 컨트롤 대화 상자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익스텐트를 셀렉티드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 단계에서 선택한 교량 구조물의 요소 6개가 선택됩니다. 엔터티에서 스트레스 미들, 식쉘, 컴포넌트는 SXY를 선택합니다. 섬 오브 초준 아이템즈를 선택 해제하고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를 선택합니다. 인디비주얼 아이템즈가 계속 선택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스폰스 타임 히스토리를 선택 해제합니다. 피크 리스폰스 서머리, 포지티브 네거티브, 인벨로프가 모두 계속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익스텐트가 셀렉티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엘리먼트와 가우스 포인트 드롭다운 목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해석에서 여러 요소를 처리하므로 요소의 가우스 포인트는 자동으로 올로 설정됩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 요소 집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합니다. 선택한 요소를 모두 처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임시 파일을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이는 교량 구조물 측면 패널의 평균 중앙면 전다 능력 SXY의 최대 양, 음의 값을 나타냅니다. 관련 그래프 데이터표를 보면 가장 큰 양, 음의 최대값은 속도 55m/s에서 발생하며 각각 2.03MPa, 마이너스 10.2MPa입니다. 에버리지 오브 초준 아이템즈 옵션은 먼저 선택한 쉘 요소들의 모든 가우스 포인트 결과를 합산한 뒤 이 합산 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요소 평균 응답 시간 이력을 구하고 여기서 평균 최대값 결과를 얻습니다. 이동하 중 속도별 요소 최대 응력 포락선이 메모장에 표시됩니다. 속도 55m/s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중앙면 면내 전다 능력 SXY의 최대 양, 값은 요소 576의 가우스 포인트 2에서 발생하며 각각 7.224, 초에 2.67MPa, 시간 6.798, 초에 마이너스 13.6MPa이 관측됩니다. 이것으로 IMD 플러스를 활용한 열차 통과에 따른 교량의 진동응답 해석 예제를 마칩니다.